중학교 때 영어 90점 후반이었는데 고1 첫 시험에서 갑자기 무너진 학생들 보세요. 중학교 때는 본문 외우고 단어 외우고 시험 전날에 한 번 더 보면 그래도 점수 나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똑같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야.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못했나? 중학교 점수가 가짜였나? 나만 이렇게 망했나? 아니. 머리 탓이 아닙니다. 고등 영어는 시험 구조가 달라졌는데 아직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망하는 거예요. 보면은 고1 영어 시험지를 보면은 무너지는 지점이 거의 한 4개 정도로 갈립니다. 첫 번째, 본문 암기형, 두 번째는 해석 덤벙이형, 세 번째는 변형 무방비형, 네 번째는 서술형 붕괴형,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번 방학에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못 바꾸면 2학기에도 똑같이 망하는 게 반복됩니다. 지금부터 너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뭐부터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해 줄게요. 먼저 이 말부터 드릴게요. 고1 1학기 영어 점수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 점수는 나는 영어를 못해 라는 어떤 결정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시험은 잘 못 봤지만 이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 시험에 맞게 좀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진단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그 긍정적인 마인드라도 없으면 얼마나 슬퍼. 중학교 영어는 범위가 좁죠. 교과서 보면 2개, 많은 데는 3개. 학교 프린트물 그러면은 교과서 한 과에 문법 포인트 2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해봐야 4개. 열심히 외우면 점수가 나오죠.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는 완전히 다르지. 상대평가이고 1등급은 10%, 2등급은 34%라는 어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출제자가 동점자를 줄이려고 일부러 비틀어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교과서, 부교재, 또 모의고사 이렇게 붙으면 지문이 많아지죠. 제 기억에 동대문에 있는 모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이 150개였어요. 모의고사 지문 범위가 한 번 중간고사 범위만 엄청나게 많죠. 문제도 본문 그대로 기억한 대로 나오냐, 외운 대로 나오냐? 아니죠. 이 지문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순서가 바뀌어도 알아보는지, 빈칸 추론이었는데 위치가 바뀌고 선택지 내용도 바뀌어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질문이 되죠. 서술형도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문제도 많아지고 내용도 어려워지고, 영작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도 좀 어려운 구문이 출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어를 A 봤던 애들이 고1 첫 시험에서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시험이 출제 유형이 바뀐 거죠. 같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무너진 이유가 다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뭘 보완을 해야 될지 전략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어쨌든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본문 암기형은 시험 전까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본문 여러 번 읽고 중요한 문장에 형광펜 지고 단어 외우고 심지어 본문 통째로 막 외운 느낌까지 들어. 시험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괜찮아요. 봤던 건데 하는데 문제를 보는 순간, 변형 문제를 보는 순간 특히 턱 막히는 거지. 내 지문은 아는데 문제는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문을 기억한 거지, 지문 구조 자체를 깊게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고등 내신은 암기만 한 학생을 걸러내려고 지문을 비틀어냅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형은 방학 때 공부법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본문을 외우기 전에 먼저 구조를 잡으세요. 이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글쓴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제가 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 요걸 해야 돼요. 이 지문의 유형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예시를 드는지, 반박을 하는지, 결론이지,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깊게 공부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접속사의 흐름, 접속사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신호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논리 신호어들을 잘 체크를 해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기는 언제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암기도 중요합니다.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미 암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뭘 더 해야 된다? 구조를 먼저 잡아야 된다. 접근 방법을 바꿨는데 이걸로 잡히는 문제 유형들이 많아지게 돼요. 두 번째, 해석 덤벙이형. 이 유형은 좀 단어장을 보면은 단어를 좀 알고 있어. 단어 뜻을 물어보면 대충 대답해. 근데 지문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느려지죠. 문장 하나를 읽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읽고
또 되돌이표야 되돌이표. 그렇죠? 해석은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시험장에는 이게 바로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겠죠. 고1 영어는 지문 양이 많고 문장도 긴데 절반쯤 풀면은 딱 쉬게 봤더니 눈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유형은 방학 때 단어장만 더 봐도 소용이 없어요. 단어를 몰라서 막히는 게 아니거든. 문장 구조, 구문을 못 잡아서 막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the idea that students can improve only by memorizing every sentence is misleading.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아이디어도 알고, students도 알고, improve도 알고, memorizing도 알고, sentence도 알고, misleading도 알아. 근데 뭔 소린지 몰라.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영어는 문장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뒤에 말들이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명사 뒤에 붙어있는 요 덩어리들이 이해가 안 되면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되고 계속 이것도 앞으로 갔다가 멈추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석 덤벙이 형들은 구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문법 책이 아니라 구문 책입니다. 하루에 좀 긴 문장 5개만 고르세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괄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문장을 한 번 더 읽으려고 앞으로 막 가지 말고 앞에서부터 끊어 읽기를 해서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 연습 한 달 내내 하잖아요. 문장을 보는 눈이 튑니다.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문장을 2-3번 계속해서 읽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지문 분석도 좀 편해지고 변형 문제가 나와도 해석도 좀 괜찮아지고 그쵸? 세 번째, 변형 무방비형. 와, 이거 진짜 많지, 그치? 본문도 받고 해석도 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거 배웠는데 낯설어? 너 왜 이렇게 낯서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출제자가 똑같이 내면은 학생들이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몰리겠죠.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변별력이 사라지고 등급 체계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무조건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학 때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 이런 유형들은 중요한 게 변형이 되는 방식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를 낼까? 아까 말했던 신호어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시를 드는. 그래서 방학 때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변형되는 방식을 미리 훈련해야 돼. 지문 하나를 공부했으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 지문에서 순서 문제로 나오면 어디가 끊길까?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은 어떤 문장이 삽입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 빈칸으로 나오면 핵심이 되는 그 주제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그 핵심이 되는 자리에 만약에 반이어나 동의어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예상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 가장 좋고, 변형 문제 연습을 하기 위한 변형 문제를 5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많이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변형 문제는 양을 많이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분류예요. 자, 4번째는 서술형 붕괴형이죠. 이 유형은 시험 끝나고 채점하면 너무 억울해지죠. 객관식은 생각보다 맞은 게 많은데 서술형에서 비가 오니까, 근데 비 오는 이유가 단어 하나 빠지고 시제 틀리고 관계대명사 대 빠뜨리고 조건에 맞춰 쓰라고 했는데 단어 수는 안 맞고 어형 그 문장 흐름에 맞게 단어의 쓰임을 고쳐서 쓰라라고 했는 그 부분은 고치지 않고, 고등영어 서술형은 눈으로 좀 아는 걸 묻는 게 아니죠. 손으로 그걸 정확히 써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서술형 준비를 한다는 건 단순히 눈에 익은 상태로 만든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학 때 매일 3문장을 실제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솔직하게 그냥 베껴 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장 구조가 복잡한 3개의 문장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원문을 보고 베껴 쓰는데 이때 음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왜 이런 구조로 글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국어 뜻을 보고 내가 써내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조건을 하나 바꿔서 썼을 때, 예를 들면 현재형을 내가 과거형으로 썼을 때 단순히 문장의 주어에 대한 동사에 대한 시제만 바꾸는지, 아니면은 이 부사절에 대한 동사도 같이 바꿔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겠죠? 당연히 틀립니다. 그럼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어떠한 유형, 내가 관사를 놓치는지, 수일치를 놓치는지, 시제를 놓치는지, 전치사를 놓치는지, 아니면은 뭔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잡힙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 사람이다. 그럼 그 유형만 공부를 하면 훨씬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4가지 유형입니다. 본문 암기형, 해석 덤벙이형, 변형 무방비형, 서술형 붕괴형. 자, 그래서 방학 하루를 어떻게 쓰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번 방학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중학교 영어에 올 A였는데 고1 첫 시험에서 무너졌다. 머리 탓이 아닐 수 있다. 시험 유형이 달라졌고 그거에 맞는 공부법을 아직 바꾸지 못한 게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 이번 여름방학 한 달을 값어치 있게 보내면 다음 2학기 때는 분명히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